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 MC 윤성아입니다. 네, 세모팀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들어와, 컴온. 가만. 네, 여러분 오늘도 크립토 법률사무소 문 활짝 열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함께 해줄 범법인 발인의 한서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네네. 예, 뭐 지난주에 재밌게 녹화를 하고 정말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예, 이번 주에도 함께 하면서 또 많은 교훈 될 만한 이야기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시는 말들 제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인빛의 서수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팀장님.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네, 진짜 보고 기다렸죠? 싶었어요. 맞죠? 보기 싫었던 거 아니죠? 너무 떨어왔고 오늘은 네네. 조금 긴장을 좀 네, 내려놓은 오늘 좀 상태에서 편한 마음으로 좀 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매력 있어요. 약간 그 그렇죠. 예, 순순한 네네네네. 컨셉으로. 네. 약간 이 사슴 같은 눈망울. 되게 사슴. 만화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 같다는 그 과찬이십니다. 댓글이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당군일에 굉장히 진짜 코인 사상에 굉장히 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네. 최대 기간에 맞아요. 굉장히 최대 액수가 저는 솔직히 그 사건 듣고 좀 놀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기꾼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하는 사업이 절대 유사수신 아니다. 예. 다단계인데 허가 안 받는 거를 또 우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하라고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저 오늘 확실히 네. 그렇죠. 이 그 사기의 수법이나 저희가 관련된 법이 다 하나씩 배우고 우리 다 사기를 좀 더 네. 피해보도록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국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 크립토 법률사무소를 네. 보신 분들은 사기를 안 당하게끔 저희가 그렇죠. 확 그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코인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코인업의 직원이 또 다른 그 거래소를 차려가지고요, 비슷한 수법으로 200억대의 사기 사건을 또 벌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진짜. 코인업의 임원이었던 최 씨가 네. 새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라면서 투자 6주 뒤에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까지 환급해줬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 뒤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금의 몇 프로를 준다. 뭐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그 유사수신행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투자 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뭐 지금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서는 그게 예금이나 적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면서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우선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이제 단계가 이제 나눠져서 네. 뭐 판매 이제 총책임자, 그 다음에 판매 뭐 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다단계 판매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금에 약간 몇 주 뒤에 네, 좀 몇 프로 올라가겠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이고, 그리고 좀 투자자 소개해주면은 소개비 이제 얹어서 몇 프로 주겠다면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사기꾼 너무 싫은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기를 뭐 어떻게 쳐요?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요? 아니면 그쵸. 얘네 방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 한 장소에 모아놓고서는 네. 설명회라는 방식이었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텔레그램 방을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실제로 뭐 정보만 공유하는 방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간의 투자금을 받고서는 이걸 통해서 뭐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00%는 아니지만 유사수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사수신 행위나 다단계 판매나 사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요. 진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남 믿고 투자해 해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오픈 채팅방이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솔직히 그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단계로 이제 그 파는 행위가 왠지 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 네, 우선 다단계가 반드시 위협한 건 아니고 방문 판매법에 이제 보면 조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예.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획이나 네. 그 어떤 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지나 물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뭘 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보고를 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등록을 한다고 해서 등록이 받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물품을 뭘 파는지 뭐 등록도 해야 되고 예. 하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구비가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험 이게 만약에 그 소비자들이 그것을 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더 문제점은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는 물품을 보통 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네. 팔고 물론 그게 이제 뭐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서 이제 뭐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뭔가 물건을 사는데 암호화폐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산 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디 가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소비자의 피해가 더 많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동에서 그 다단계 고의 소배를 당할 뻔했거든요. 진짜요? 예. 아니 계속 설명하는데 네. 좀 가짜 스멜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사기였어요. 예. 다행히 안 넘어가셨네요. 그렇죠. 예. 야. 넘어갈 뻔했었거든요. 넘어갈 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그 사람들 말을 네.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많이 또 연구하시고 또 그렇죠. 이상한 그 자료들도 알 수 없는 무슨 자료들도 많이 맞아, 가지고 그렇죠. 오시고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순간 감정이 혹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각 분야에 사실 다단계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단계를 보면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막 이러면서 많이 맞아요. 그렇죠. 예. 나눠놓는데 거의 피라미드처럼 이제 네, 하잖아요. 맞아요. 예. 결국 요건데 이 암호화폐 다단계 수법도 뭐 이렇게 단계가 비슷한가요? 뭐 어떤가요? 네, 거의 유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최상위 등급으로 있어서 뭐 설계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코인을 만들거나 이제 이 뭐 최상위에서 이 전체를 계획하는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지역 센터장 비슷한 이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뭐 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후원 수당도 지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판매 수량에 따라서 코인 판매 수량에 따라서도 이제 후원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다단계 업체들과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 다단계 보면은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생필품이나 그런 네. 거를 파니까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수업에 들어오고 그 사람 물건 갖다 팔고 하면은 계속 돈 들어오는데 그쵸. 암호화폐 다단계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이제 속았을 때 더 피해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가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코인은 남아있죠. 뭐 전혀 가치가 없을 경우가 있고 특히 또 이제 어르신들은 뭐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잡코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처럼 되니까 이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가치 없는 코인이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피해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일반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생필품 존은 한번 서보라고 얘기해요. 네. 예, 직접 한번 맞아요. 서보라. 내가 서봤는데 오 괜찮다 하면은 이제 신뢰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짜 코인을 팔았을 때 이거 가짜 코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재 큰 문제인 확인할 것 수 없고 같아요. 그렇죠, 미래의 그렇죠.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기다라고 깨닫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코인 투자에 안 믿는 그러니까 뭐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 맞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사례도 저는 봤는데요. 진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 보여주고 아. 네, 이제 이게 정말 현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이게 미래에는 이걸로 쓰일 것이다. 이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뭐 한 주당 뭐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비싸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건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70년대 무전기라고 치면 네. 우리 거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다. 전송도 빠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 사람한테 비트코인은 선점 옛날에 뭐 1원도 안 했다. 그렇죠. 그럼 지금 1원이라고 쳤을 때 1,000만 배 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거는 이제 더 좋고 가치가 인정받을 거고 그러면 지금 초기 투자를 진행해라. 이렇게 야, 들으면서 혹하는데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 막 이렇게. 사실이죠. 예, 제가 하나 5분 내로 찍어서 팔아요. 아 지금 저기 테헤란로 가서 5분 내로 찍어서 그래? 제가 1원에 드릴게요. 1,000만 원치만 사주세요. 다음에 5분 만에 만드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고 싶어요. 옆에서 구경 좀 하게. 네? 아니. 신기하네요, 진짜. 와, 아니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회에 이제 했던 그 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피지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게 아파트 그것만 보더라도 아파트 건립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그렇죠. 사이에 이제 그 동안은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개발을 이제 어떤 사람들 개발팀을 이제 꾸려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실제 뭐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은 개발자가 허위였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깨닫기까지 굉장히 그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피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도 쏙쏙 골라서 이제 맞아요, 아파트만 맞아요, 들으면은 맞아요. 아파트 살 수 있다고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요. 누구나 또 이제 관심을 네. 이제 가지니까 와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잘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꼬시는 말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제 사기 치려고 그 코인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예,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이제 코인을 만드는 그렇죠, 개발하죠. 개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이 코인 자체가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죠. 왜냐면은 뭐 17년 말부터 강남 테헤란로가 뭐 코인 공장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단계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거를 정말 악의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건, 그렇죠. 예, 상품 어떠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련돼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선지급금이 또 필요한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송만 해주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싼 원가로 폭리를 취해서 고가에 이제 팔 수 있는 신세계와 같은 산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코인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바는 네. 그런 네. 분들 때문에 이원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사기나 아니다 이거 사실 판명하기가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사기꾼이 돼 있어요, 사실. 왜냐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다 가격이 뭐 처음 구매한 가격보다 네. 다 그렇죠. 몇 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몇백 토막까지도 나 있고요. 뭐 그러면은 얘네 사기야. 왜냐면 또 이제 판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다 얼핏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구조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정말 잘해보려고 피땀 흘려서 정말 노력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런 분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고. 그럼 사실은 이게 사기를 치려고 맘먹은 건 아니고 중단되다가 뭐 가게를 하더라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 사기로 이렇게 어떻게 피해나 뭐 이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기라는 것도 사실은 고의가 필요한 범죄인데요. 네. 손해만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사기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 행위를 할 그러니까 뭐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네. 용어로 기망을 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입증하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 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경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다시피 기술이 충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술이 없더라도 개발 가능한 루트를 밟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능력이 없거나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실패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기죄로 그 분을 처벌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다들 투자면 무조건 돈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이제 그 투자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리스크가 있어요.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사기꾼들 100%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감정이입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태극기 그렇죠. 미래를 막 감정이입도 그렇죠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새가 없이 그렇죠. 네, 그냥 쫙 이렇게 갑니다. 랩하듯이. 그리고요, 유명인들을 압수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압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기분 나쁘죠. 네, 내가 아는 그 동네 언니가, 동네 오빠가 이거는 꼭 된다고 투자하라고 뭐 이런 케이스. 남 믿고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저 여러분한테 네. 이제 질문 있어요. 만약에 저희 진짜 뭐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사기를 진짜 나한테 좀 했어요. 뭐 관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니면 끊으실 거예요? 우선은 굉장히 맘상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기인 줄 모르고 본인도 정말 좋은 줄 알고 이 사람도 사기를 당하면서 네네네.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네. 또 한 명은 너 망해라, 네가 가진 돈 뺏을 거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두 케이스라서 그 앞에 그 선한 마음이자 둘 다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에 따라. 네. 나도 이거 들어가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같이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이거를 투자를 권유했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 사람한테 돈을 뜯어왔을 때 나한테 네네네. 뭔가 뭐 수당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커미션이 뭔가 생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돈으로 보고 뺏었는지 그거는 구별하기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떠나서 무조건 연락 끊어요. 저한테 무조건 연락하지 안 돼. 마십시오. 네네네.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고이던 실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 그렇죠. 근데 혹시 그 변호사님 이제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만약에 나를 꼬신 지인이나 이제 상위 사업자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 처벌을 좀 뭐 받게 하거나 제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 경우에도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데요. 상위 사업자가 이거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냐. 네네네. 그게 핵심인데 보통은 자기도 피해자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렵다. 돈을 물리고 맞아요. 밑에 사람도 이제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그 사람도 피해를 입히고 해서 같이 피해자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상층부에 있는 이제 뭐 지배층 계층에 있는 분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좀 사기의 고의가 이제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사안에서도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기를 제일 이제 최상위 등급은 굉장히 높게 구형을 한 걸 봤을 때 그런 이제 지위에 있는 분에게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겠고 네. 하위 부분에 이제 계신 분인데 나보다 상위 사업자다. 근데 그런 분은 다 같이 피해자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네.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쉽게 그분이 이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과연 그 피라미드에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사람들이 나쁘네요. 그렇죠. 피라미드 위. 결론적으로 하면서 위에 사실 있는 위 사람이 빼고 이제 밑에는 다 피해자라고도 좀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단계 사기 사건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돈스코이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5월 달에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2,600명으로부터 90억 원을 모금한 사례고요. 1900년대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 군함인 돈스코이호가 이제 바다에 침몰을 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사실은 보물 같은 것이 있다는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일그룹 측에서는 거기에
톤 정도의 금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이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전자지갑도 제대로 이제 개발하지 않은 채로 신일 골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주었고 또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인양 자금도 마련된 게 없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이제 우선은 1심 판결이 선고가 된 이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이나 프로젝트 만들기 그렇게 쉬워요? 코인은 뭐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전자지갑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고 이제 보도가 된 걸로 봐서는 정말로 아무런 기술도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자체에 어떤 기술이 입혀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코인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아까 전에 테헤란로가 코인 공장이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듯이 그렇죠. 예. 뭐 5분이면 찍어내는 와. 많이 아시겠지만 예. 5분이면 찍어낼 수 있고 어쩌면 이제 그게 사실은 장점으로도 발휘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는 사실 정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네. 투자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기 쉽게 한 게 사실 이 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이제 받아서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이 자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뭐 제가 개발할 능력도 없고 뭐 그러면은 외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대자본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결여됐다는 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돈이 몰리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애초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부분 스타트업 포기를 해야죠. 아무도 스타트업 할 수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또 이렇게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파트 생각하면은 네. 이제 이제 그림 이제 그 그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아이디어하는 사람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합쳐야 네. 이제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제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제 실제로 그쵸. 안 그렇죠, 짓지도 그렇죠. 않으면서 예, 투자금 그렇죠, 받아놓고 그렇죠. 예. 다시 반환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죠. 집 짓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 맞아 맞아. 피지에서 무슨 아파트 아우, 참. 블록체인 자체가 어쨌든 저도 좀 빠지게 된 게 네.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뭐 다 쥐어잡고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뭐 분권화된 사회가 도래한다. 약간 거기에 저도 확 꽂혔거든요. 뭐 정부에 대한 아나키즘이 입각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반항을 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돼 있는 사회를 이 힘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매력에 좀 저는 블록체인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용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돈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는 많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옛날 쪽에 시작된 그 ICO는 사실 이더리움 재단이 한 그 ICO도 되게 순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마치 와디즈에서 리워드 하듯이 어떤 이제 상품이 네. 있으면 거기에다 저희가 펀딩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펀딩하면 나중에 이 상품이 나한테 배송이 돼서 올 거야 이런 기대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더리움도 사실은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이상을 제시를 하고 그 이상에 따라서 이제 그 탈중앙화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거기다 마치 펀딩하듯이 이더리움을 이제 받는 대가로 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실은 이제 그게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가 이제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은 이거는 그럼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돈을 실제로 몰빵하면서 돈을 번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나도 그거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렇죠. 막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품이 생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꼬꾸라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허상이었던 거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사실 저는 좀 가슴 아픈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전혀 사기와는 상관없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맞아요. 뭐 이상을 갖고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실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사기처럼 이제
것도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또 생겼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그 맞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맞아요. 순순한 거를 시작했는데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은 또 뭐가 되든 또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저희가 알기로 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도 네. 2차 또 사기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많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본 게 많네요. 예, 안 좋은 거 많이 보셨어요? 예, 저는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직접 네네. 왜냐면 저는 많이 네. 잃었어요 그런 걸로. 그 얘기 듣니까 네, 많이 아이고, 잃으신 것 슬퍼라. 같은데요. 아이고, 아니, 아이고. 그분들의 수법은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좋은 아까 또 현혹되는 프로젝트들은 또 무수하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네네. 현 시간에도.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내가 저번에 미안하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 확실해. 이걸로 우리 잃은 돈 복구하자. 이제 그게 그 한마디면 진심으로 얘기하면 제가 진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 같이 들어간 거 잘못된 거 진짜 미안한데 이번엔 진짜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부연 설명 좀 네. 해주고 네. 뭐 이제 좀 영업하기 쉽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투자하기가 힘들고 네. 개인이 들어가기 힘든데 내가 이걸 정말 사업을 하나 따왔다. 또 내가 갖고 있다. 거기 미안해서 막 만회하려고 어떻게 알아봤다 막 이런 거. 네, 그렇게 아. 정말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를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돈 좀 뽑으면 바로 나한테 커미션이 얼마가 떨어지는 머릿속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이고요. 눈에는 보이죠. 네. 그냥 한 번 당하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들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저는 술 먹을 때도 2차 안 가거든요. 예. 왜냐면 1차만 해서 끝나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2차 가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예. 네네네. 너무 1차에서 멈추는 걸로, 예. 네, 적당히 먹고 끝내고. 예, 적당히 먹고 집에 빠이빠이 하고. 꺼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이제 권유를 받고 네. 돈을 이제 버신 분들이 나중에 또 사기를 당하세요. 아, 그렇죠. 예, 보통은.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반대 측면으로 한 번 돈을 버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사기를 당한 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사기의 의도를 갖고 그 사람한테 접근한 건지, 그거를 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코인 사건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게 우리가 다단계 업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인이 속여서 판매를 한다면 그것도 그냥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사기 자체는 똑같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실제로 했던 사례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아, 이제 예, 예. 너무 재밌다. 어떤 분이 이제 코인을 이제 상대방 어떤 A라는 분이 B에게 판매를 했고 이제 B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상장되고 뭐 개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는 이런 훌륭한 개발자와 함께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코인이 잘 상장될 거다 해서 이제 제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상장도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A라는 분은 개발사한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또 개발사가 A를 속여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개발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주겠노라 해서 A는 이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을 이제 다시 파신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코인도 안 되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어렵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코인을 산 사람은 A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죠. 그분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네요. 의도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둘 다 투자한 돈을 받긴 힘든 건가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은 개발사는 이미 돈을 다 받고 아, 이제 그쵸. 도망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대박. 자기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약간 사기라기에는 조금 굉장히 그 사람을 애매해지네요. 사기로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점은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왠지 우리가 점점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야 되잖아요. 코인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팀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팁좀 긍정적인 알려주세요. 메시지. 아, 예. 너무 안 좋은 네. 말만 저번 아이고. 주부터 한 것 같아서 솔직히 네. 이쪽 업계에서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안 좋은 사례들 때문에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액면적 가격으로만 너무 책정을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요. 저도 좀 급하고요. 굉장히 그래서 급하죠. 예. 얼마 넣었을 때 얼마로 받을 수 있어. 뭐 근데 이게 사실 그 코인 프로젝트라는 거는 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이게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 되냐, 뭐 300만 원이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100만 원이 정말 좀 심한가요? 만 원이 될 수도 네네. 있지만 이게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까지 딱 확실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게 그래서 사기야. 너 고소할 거야. 니네 고소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떨어진 가격, 지금은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다 가격이 이렇게 덤핑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도 뭐 투자자들이 원성을 피우는 거를 다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딱 닫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테 근데 법적인 뭐 고소나 이런 걸로 잣대를 들이밀면 네. 정말 열심히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분들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좀 틀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도 돈도 없고 한데 그냥 그렇죠. 이대로 접어버릴까. 네. 그러면 정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투자를 하셨으면 본인이 정말 당당하게 투자를 했으면 저는 사실 지금 떨어진 가격에도 응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믿고 투자를 했고 그 사람이 정말 사기친 게 아니라면 그 프로젝트를 좀 믿고 좀 응원해주고 정말 좀 더 열심히 해달라. 그러니까 기간이 사실 어느 정도 만기가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뭐 네. 이런 거를 좀 서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법을 빨리 마련을 우리 네. 뒤에서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정부에서 사실 관련된 규제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도 사실은 ICO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 일본에도 ICO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허용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잘 하고 있는 정말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제 오늘은 마치 저희가 사건 사고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나쁜 점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또 블록체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언젠가는 이제 전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또 기대를 해보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저는 또 특근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좀 더 이제 프로젝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토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 사례, 안 좋은 사례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보실까봐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는 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좀 그렇죠. 정보 좀 주세요. 정보요? 네. 정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제가 민감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건 특정 충분히, 포인트를 언급하지 충분히 마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예. 뭐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체가 있는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실체, 네. 네,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현행되는 사업에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저는 이걸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만 얹으면 뭔가 네. 그럴싸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 지금도 그 사회 구축이 뭐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결제 네.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블록체인 쪽으로는 또 반겨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 사업 어떠한 산업에 블록체인을 딱 얹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할 그 투자처에 그 현행되는 사업에 블록체인이 얹어졌을 때 어떠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는 보시면 조금 그래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또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블록체인 육성 사업에는 또 예산을 더 늘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부가적인 사업을 좀 이상하게 그렇죠. 꽈서 만들지만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그 히스토리 있잖아요. 나쁜 히스토리도 히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긍정적인 사례 있을 거고 좋은 사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네. 그렇지 10번이나 잘 꼼꼼히 이제 보시고 우리 꼼꼼히 보고, 팀장님 말씀하신 거 공부하시고. 꼼꼼히 보고 네. 궁금하시고 한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유사 수신행위야 그리고 다단계 이런 코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바로 우리 코린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이번 이제 그 4주차 네. 저번엔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자,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와 여기는 라킨타 우리 그 공식 대회 숙소인데 이렇게 아담하게 풀도 있고 야, 마이애미는 진짜 해주지 않습니까? 응?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아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제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떨어졌어요. 제가 투자했던 금액이 2만 원 정도가 빠져서 11% 이상 보던 게 좀 떨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회 일정이 끝나기 전에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한 주만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제가 틈날 때마다 지금 코인 현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정말 너무 확연히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20%까지 찍혔던 적이 있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그냥 모든 게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보다 더 내려갔어. 어제는 한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게 맞나?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냥 그 20%일 때 욕심내지 말고 팔아버렸어야 하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샀을 때 가격은 여기 써있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이 훨씬 더 낮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손을 댈 수 있는 게 있는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상 더 꼼꼼하게 더 자주 현황을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마다 더 자주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 대회가 열릴 콜로스프링에 있는 차터스쿨이라는 곳입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형님 좋아. 허리 너무 꺾지 말고. 허리 너무 꺾지 마. 허리. 넘버 6. 넘버 6. 상체 약간 앞으로. 상체 앞으로. 릴렉스. 정신 차려. 집중하고 다리. 좋다. 손 약간 안으로. 그렇지. 오케이. 손 약간 안으로. 그렇지. 등 피고. 그렇지. 좋다. 예상되는 성적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팀 장난 아니야. 너희 팀 굉장히 훌륭하다. 뿌듯합니다. If you're wondering why I dedicate my knees when I'm here. 지금 여기는 마이애미 비치입니다. 마이애미 비치인데 폼파노 비치인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어저께 잘했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성적으로 입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여기 있다가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친한 메이크업쌤한테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메이크업을 받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품들이 있고요. 여기 일어서 이렇게 조명과 찍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맡았어요. 정말 너무 잘해주셨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연말 메이크업이에요. 크리스마스 겸 연말 이제 행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또 메이크업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쇼핑하러 왔습니다.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으니 예쁜 옷을 많이 살 겁니다. 제가 이제 친구랑 헤어졌는데요. 밥도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동네에 있는 PC방을 가서 투자를 더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막 공항에서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출장이 너무 바빠서 거의 뭐 이걸 보면서 뭐 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폭망입니다. 폭망. 원래는 한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던 게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넥스트를 제가 저번에 샀는데 비트코인은 10%, 16%인가요? 떨어지고 넥스트는 1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총 보유 자산은 10만 1,900원쯤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서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지금 기회다. 지금 쌀 때 막 좀 사서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엄청 진짜 심하죠, 여러분. 저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매수 가능 남은 잔액이 지금 3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써보고 싶은데 제가 늘 해왔듯이 좀 안정적인 거 하나 그리고 좀 불안정적인 거 하나 살게요. 지금 어차피 상황상 대박을 치든 폭삭 망하든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스텔라 이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전부터.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일단 좀 사볼게요. 이렇게 지금 중간값보다 저는 낮게 설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81.6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50%. 그래서 이렇게 17만 원 살게요. 주문 등록했고 거래소 톡으로 들어가서 조금 불안정적인 거 하나 살게요. 저 덱스 살게요. 덱스가 좀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막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다시 오를 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5%만 할게요. 저는 소심이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 이렇게. 지금 이제 PC방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구매를 했고 제발 진짜 좀 변동이 생겨서 제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우울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단순히 뭐 코인 시장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하고 네네. 조금 더 건전한 코인 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례들을 설명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투자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늘 그 수민 그 팀장님이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에 따라. 네. 오늘 좀 찔리는 부분도 많았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두 번째라 긴장이 좀 많이 풀렸는데 네네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우리도 공부하면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오히려 약간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좀 긍정적인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사례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만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네네네. 플라이탑 이거 아시죠? 그렇지 이것이요. 네, 이렇게 슉 코인 라이트! 컴온! 다음 사기 주에요. 바이바이! 오 사기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